상담을 하고 인가 결정 날 때까지 6개월이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개인회생의 뜻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개인회생 제도가 출현하게 된 배경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찍은 게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뭐냐면 개인회생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개인회생 절차는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인가까지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좀 길면은 인가까지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법원이 늦는 경우들도 있고요. 보정이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다만 6개월, 1년 기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요거는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신청한 법원에 따라서 엄청나게 유동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참고만 하시고 개인회생의 절차에 대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기 위해서 빚, 소득, 재산, 추가생계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하셨다가 상담을 도와주시는 변호사님이나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저희가 한번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얼마 정도 몇 개월 정도 갚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변제율은 한 60%쯤 나오네요. 요 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 군데 상담을 해보시고 대부분 하는 말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면 근거를 좀 말씀해달라고 하신 다음에 제일 좀 수긍이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하고 사건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류를 받을 거예요. 서류는 소득에 대한 서류, 빚에 대한 서류, 부채증명서, 그 다음에 재산에 대한 서류, 세금 이거저거 낸 거 있잖아요. 추가생계비에 대한 서류 이런 것들 다 주시면 돼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서류 발급하는데. 그 다음에 서류를 다 발급받았다면 신청서 작성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그게 일주일 정도 맥시멈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 서류만 제대로 왔다면 3일 이상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바쁘면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은 개인회생 신청서 서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무실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좀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적당한 숫자랑 숫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내면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볼게요. 걸린 시간을. 상담을 했죠. 서류를 줬어요. 신청서를 냈어요. 여기까지 보름이면 돼요. 보름. 이게 넘어가면 우리 사무실에 수임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름 만에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했어요. 그러면 바로 번호가 나와요. 서울회생법원 2023 개회 111135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번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추심을 막을 수 있는 금지명령 신청서 아니면 경매를 중지할 수 있는 중지명령 신청서, 거기에 이 사건 번호를 적어가지고 내면 일주일 정도 뒤에 중지금지명령이 나와요. 근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들은 대부분 중지금지명령을 잘 내주는 편인데 이남에 있는 대부분의 법원들은 원칙적으로 금지중지를 안 내주는 법원들도 있어요. 채무자가 어떤 절차를 남용한다고 판단을 하면 중지금지를 기각할 경우들도 있고요. 신청 자체를. 그게 아니라면 인용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정에 따라 좀 다르다, 결과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거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얼추 한 달 정도 보시면 돼요. 상담하고 서류 주고 신청서 넣고 금지중지 명령까지. 그러면 일단은 채권자들의 여러분들의 한 추심은 다 멈춰지는데, 사실 중지금지 명령이 안 났다고 해도 사실상 사건 번호를 채권자한테 알려주면 추심을 멈춰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금지중지 명령이 기각돼도 큰일 없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서 접수한 지 한 달 안으로 보통 첫 보정이 나옵니다. 보정이 뭐라 그랬어요? 보정은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을 알려달라는 일종의 숙제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리인 사무실들은 보정을 제일 많이 신경을 써요. 저희가 이걸 도와드리는데 비용을 받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신청서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단 말이죠. 보정의 대표적인 게 뭐냐? 빌린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너 소득이 왜 이렇냐, 너 재산이 왜 이렇냐, 회생하기 전에 왜 재산을 파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 소득, 재산, 추가생계비, 회생 상담을 위해서 필요한 요 4가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막 물어봐요. 어디다 썼느냐, 주식했으면 청산가치 반영해라, 엄마한테 준 거는 빼라, 또 우리 쪽에서도 추가생계비 인정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내 재산에서 빼야 됩니다. 작년에는 소득이 높았는데 그거는 지원금 때문에 소득이 높은 거지, 더 줄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원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한 달, 2달, 3달 정도 보시면 돼요.
보통 보정이 두세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시결정이라는 게 나요. 그럼 보세요. 한 달 정도 신청하는 데 쓴다 그랬죠. 한 3달 정도 보정하는 데 쓴다 그랬죠. 그러면 개시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개시결정까지 빠르면 4개월이면 되는 거예요. 4개월. 개시결정이라는 건 사실은 법원에서 오케이,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봤고 너의 답변이 수긍할 만해. 너 숙제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 숙제 열심히 했고 채권자한테 너의 변제 계획안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일단 한번 보내줘 볼게. 이의가 있는지. 그게 채권자 집회예요. 다만 법원 입장에선 사실은 개인회생 절차에 개시라고 이름은 붙여놨지만 채무자 입장에서 솔직히 다 끝난 거야. 개시결정 이후에 변제금이 바뀐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이의도 개시결정 전에 이의 신청을 해서 저희가 답변을 하는 거지 개시결정 이후에 채권자 집회 전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아예 없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4개월 정도 만에 개시결정이 나고 5개월에 채권자 집회가 열리고 채권자 집회 때까지 돈을 잘 내셨다면 6개월째 인가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개인회생의 최단 기간의 기간, 보통의 기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회생이 절차가 진행하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린다. 근데 다만 단계별로 한두 달씩 늘어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상담을 할 때 6에서 9개월 정도 지나야지 인가가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이 인가나면 뭐예요? 인가나면 빚을 잘 갚으셔야 되겠죠. 36개월 동안, 60개월 동안, 아니면 뭐 40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변제 계획안에 나와 있는 기간 동안 변제를 잘 하시면 면책 결정이 남았단 말이죠. 내가 빚이 1억이 있었는데 5천만 원 갚았어. 그럼 못 갚은 이 5천만 원 이건 빼달라 그래야 될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다고 빼주는 게 아니야. 면책 신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걸 일단 추천드리고요. 대리인 사무실에서 부탁해도 공짜로 해주든가 아니면 소정의 비용을 받든가 많이는 안 받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면책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보름 안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 결정을 내리고 이 채무자는 면책됐고 더 이상 빚이 없는 걸로 해주세요라고 신용정보원에 통지를 보내면 여러분들의 채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용활동 하셔라. 신용카드 한도의 절반 이하로 쓰고 체크카드 여러 번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가 평균 이상의 급여를 갖고 계신다면 신용점수는 6개월에서 1년 안으로 정상적으로 바로 회복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상담, 자료 준비, 신청서 작성, 금지명령, 보정 1, 2, 3번, 개시결정, 채권자 집회, 인가결정 쭉 빚을 갚으시고 면책 신청서, 면책 결정, 한국신용정보원 통보 여러분들의 신용점수가 쫙 올라가는 기간까지 싹 다 말씀드렸어요.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조금 밀리더라도 이 절차에서 대리인하고 의사소통만 잘 된다면 여러분들의 사건이 산으로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만 뭔가 늦는다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 사건에 신경을 쓰시고 대리인한테 전화하시거나 대법원에 나의 사건 검색이 있어요. 거기에 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 한 번씩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설명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내 빚이 얼마나 깎일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금방 올게요.